컨버터블이 1,000만 원 이하이면 진짜 살만한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다 생각하고 몇 번만 타도 먼저 빠질 것 같은데? 올여름 자동차로 폼나게 즐기는 법. 1,000만 원 누릴 수 있어요.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오늘의 신차 저격 XC90. 타보시면은, 얘들이 미쳤나봐. V사가 느닷없이 잘 만든 차? XC90 전격 분석. 핫한 자동차 이슈로 가득한 카톡쇼. 오늘도 자동차 덕후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할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해봤거든요. 이 시간 저와 함께할 카톡쇼 타임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소식을 봤어요. 항상 좀 이렇게 정말 별의별 이슈를 만들어내는 나라 있죠. 저 가까운 중국 소식이에요. 네. 중국의 한 공원에 억소리 나는 럭셔리 카들이 버려진 자동차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나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왜요? 왜? 거기 도박장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막 정선 이런 데 보면 맞아. 앞에 엄청 쌓여 차들이 그거 이렇게 돈 내고 맡기고. 못 찾아가는데. 저도 이 사진 며칠 전에 이거 인터넷에 올라온 거 봤는데 한 200여 대 정도가 버려져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워. 이게 다 한 2년 정도 방치돼가지고 좀 먼지가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네, 이게 쓰촨성 청두의 한 공원인데 이 사진 보셨죠? 뭐 아땡, 렌땡, 메땡 그리고 뭐 최고급 럭셔리카인 벤땡도 밴댕이. 벤땡이 범죄와 관련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차들이다 보니까 주인이 찾지 않아서 이렇게 방치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 중 몇 대는 뭐 경매에 붙여지기도 하고 했다고 해요. 이게 스케일이 다르다는 게 차라리 이걸로 뭔가 곤란하게 되느니 안 찾아가겠어. 이 스케일인 거잖아요. 참 관광 명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네, 중국만큼 스케일이 남다른 카톡쇼죠. 오늘도 핫한 자동차 이슈들 많이 준비했거든요. 다 같이 시동을 걸어볼게요. 카톡쇼 스타트! 바캉스의 계절 여름.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맘때면 무더위를 피해 좀 더 신나고 좀 더 새로운 여름 휴가를 즐기고자 고민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폼나는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한 필수품은 바로 컨버터블 자동차. 카톡쇼가 제안하는 여름 휴가 폼나게 즐기는 방법. 누구나 한 번쯤 멋진 컨버터블을 타고 휴양지로 떠나는 것을 상상하곤 하죠. 뜨거운 태양 아래 시원하게 달리다 보면 스트레스까지 확 날아갈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 카톡쇼와 함께 폼나는 여름 휴가 즐길 준비 되셨나요? 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돌아왔습니다. 와, 진짜 떠나고 싶네요. 네. 여름 하면은 이게 참 로망카죠. 컨버터블. 근데 이거 오픈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오픈카, 카브리올레 이거 뭐가 이 맞아요? 오픈카라는 용어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는 유통이 안 되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는 컨버터블이라고 하고요. 네. 유럽 쪽에서는 특히 뭐 이탈리아 쪽에서는 가브리올레, 또 영국 쪽에서는 드롭헤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뚜껑이 열리고 강력한 주행 성능이 있는 거는 로드스터라는 단어를 붙이고요. 또 슈퍼카인데 이제 지붕이 열리는 건 스파이더. 그리고 소재에 따라서 이제 천으로 된 거는 소프트톱 컨버터블, 소프트톱 카브리올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철 소재로 이렇게 열리는 거는 하드톱 이렇게 얘기를 붙입니다. 근데 이 컨버터블을 사실 데일리카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부담되고 그렇다고 사기에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좀 비싼 게 사실이잖아요. 네. 이걸 좀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냥 몰라도 한 억대 아니에요? 카톡쇼를 열심히 보셨으면 네. 4억 6천만 원짜리 맞아. 롤산 그게 좀 비싼 편에 들고요. 진짜 탈 수 있을 만한 그런 차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 올해 상반기에 가장 인기 있는 컨버터블이 B사의 음. 428 컨버터블. 네, 요게 이제 7,330만 원. 3천만 원대도 있습니다. F사에 510 컨버터블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프랑스 차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BS3라든지 네. 스마트 카브리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비틀 컨버터블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인 컨버터블 어디 있냐고? 여기 있지.
자동차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저렴한 가격의 컨버터블들. 이국적인 디자인의 PT 크루저부터 젊은 층을 겨냥한 3 시리즈, 여성스럽고 귀여운 매력의 뉴비틀까지. 그런데 비싸다고만 생각했던 컨버터블의 가격이 1,000만 원이 안 된다고요? 과연 저렴한 가격의 컨버터블이 존재할까요? 1,000만 원 이하의 컨버터블이 진짜 있는지 직접 확인해 나선 현규 씨. 오늘은 저렴한 오픈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숨어 있는지 직접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가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차들이 모여 있는데요. 아, 마세라티. 좋아요. 오! 저기 있네. 아, 이게 이 정도 드디어 이제 컨버터블을 이제 찾은 거 아닌가. 야. 눈에 확 띄는 M사의 컨버터블. 자, 요 차가 지금 이제 컨버터블 아니겠습니까? 요거 가격이 얼마? 가격이? 3,800입니다. 3,800. 야, 가만히 있어봐. 좀 세긴 세다. 예상을 뛰어넘는 가격이죠. M사의 E350 카브리올레는 5년 전 출고된 차로 주행거리는 약 8만 킬로미터입니다. 가격 대비 괜찮긴 하지만 기준을 정하고 왔습니다. 가격은 1,000만 원.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자, 밑에서 고를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왔습니다. 네. 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오, 야, 있단다. 가시죠. 바로 가시죠. 이건 안녕이야. 예, 가자고요. 예. 아, 참, 제가 이거를 눈여겨봤습니다. 이게 미국명 그 C사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브링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시브링이다. 왜 웃으세요? 시브링. 예. C사의 쉐브링 2.7 컨버터블은 2002년에 출고된 차로 주행거리는 약 12만 킬로미터. 요거 어떻게 얼마까지? 350까지. 350에 제가 이 차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컨버터블이에요. 어우, 좋아. C사 쉐브링의 가격 350만 원입니다. 아, 요거 아우디 A사의 오픈카 모델. A사의 PT 로드스터는 2003년에 출고된 차로 주행거리는 약 23만 킬로미터. 아, 근데 여기 칠이 좀 까졌네. 이거 어떡하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꼼꼼하게 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건 필수겠죠. 요거 가격은 얼마입니까? 판매가가 800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800. 네. PT 로드스터의 가격은 8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차 맞죠? 네, 맞습니다. 뉴비틀 이 차가 컨버터블일 때가 제일 아름답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이 차는 상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근데? V사의 뉴비틀 카브리올레는 2008년에 출고돼 약 12만 킬로미터를 주행했습니다. 이 차가 컨버터블일 때 그 오픈을 했을 때 되게 예쁘거든요. 지붕을 열어 상태를 점검해 보는데요. 가격이 그럼 얼마예요? 가격은 940입니다. 940만 원. 이야. 뉴비틀 카브리올레는 94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하의 컨버터블들. 그런데 이게 끝인가요? 정말 진정한 로망의 컨버터블이 있습니다. 그 차 한번 살펴보러 가실까요? 차 마니아들 사이에서 소문난 로망카. 영화 속 주인공의 차로 자주 등장하는 컨버터블. 오, 바로 이 차 S사의 93 리니어 2.0 터보 컨버터블. S사의 93 리니어 컨버터블은 2001년 출고되어 약 11만 킬로미터를 달린 클래식카입니다. 지금 타고 다녀도 사실은 거의 손색이 없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뿐만이 아니고 이 안전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스웨덴의 S사, 미국 고속도로 안전협회에서 2년 연속 가장 안전한 컨버터블로 선정이 됐을 정도예요. 아니, 이 차 상태가 이렇게 좋아요? 예.
복원 작업이 완료된 차량입니다. 복원을? 예. 아하. 직접 그러면은 복원을 하신 건가요? 예, 저희가 직접 작업하고 있습니다. 뭐 외장, 내장 전체적인 다 복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복원을 거쳐 상당히 깔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중고 컨버터블을 구매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게 있다고요? 특히나 컨버터블 중에 이 소프트탑을 장착한 차들은 이 탑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한 번 쓰고 폐차 때까지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번은 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환하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얼마나 상태가 좋은지 그런 것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 관절 부분 이런 데를 잘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지붕이 잘 열리는지 확인하는 건 필수겠죠. 딱. 가격은 얼마예요? 가격은 일반적인 시세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아, 조금 비싼 게 복원 작업이 얼마나 비싼지 전 궁금하니까 좀 싸게 주세요. 이게 얼마입니까? 850만 원. 850. 9-3 리니어 컨버터블 850만 원입니다. 중고 컨버터블 제대로 고르는 방법. 타이어의 마모된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붕을 여닫는 연결 부위가 딱딱해졌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요. 천 소재의 지붕일 경우 색이 바랬는지 천의 상태를 봐야 합니다. 올여름을 폼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바로 컨버터블 스포츠카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1000만 원대로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다양한 중고 컨버터블 중 당신의 선택은? 이거 진짜 컨버터블이 1000만 원 이하이면 진짜 살만한 거 아니에요? 돈 잃어버린다 생각하고 아니, 그건 몇 좀 번만 타도 본전 빠질 것 근데 같은데. 제가 뉴비틀이라든지 아니면 미니쿠페 구형 같은 경우는 750. 되게 좀 이렇게 옛날 거라기보다는 되게 클래식한 멋이 있어서 되게 타볼만 할 것 사실 같은데요. 근데 이게 그 중고차 매매 뭐 경험 있으세요? 우리 민욱 씨? 저는 중고차를 사는 것도 문제인데 그걸 다시 팔 때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아직 한 번도 저도 한 번도 안 중고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집도 그렇잖아요. 집이 지금 뭐 이렇게 뭐 집값이 떨어지는 만에 해도 사는 건 사실 문제가 아닌데 이게 내가 현금이 필요하거나 좀 뭔가 처분을 해야 될 때 안 팔리면 그게 문제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도 그렇긴 한데 과연 또 다시 팔릴까 이것 때문에 새 차를 샀다가 한 1, 2년 타다 보니까 생각만큼 활용도가 높지 않고 그리고 금세 또 질린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로 많이 내놓고 한 3, 4년 만에 5, 60%씩 떨어지니까 세단이나 이런 지붕이 있는 차들보다 이 지붕이 열리는 차들이 감가가 좀 더 많이 됩니다. 저는 약간 오해가 또 네. 컨버터블은 약간 주행 성능이 떨어진다. 그런 거는 좀 감수를 해야 된다. 이런 좀 편견 아닌 편견이 있는데 그건 어떤가요? 이게 아무래도 그 쿠페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지붕을 없앤 게 컨버터블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쿠페 같은 경우는 차체 지붕에서 차체 강성을 다 잡아주는데 지붕이 천으로 돼 있으니까 바닥에서 차체 강성을 다 잡아요. 여러 가지 보강재가 철제 보강재가 밑에 더해지기 때문에 차체 중량이 조금 더 나가죠. 컨버터블은 탑의 무게로 트렁크 쪽이 무거워져 핸들링이 나빠질 수 있고 좁은 공간이 단점으로 손꼽힙니다. 그 소음이나 승차감 면에서는 조금 세다보다는 떨어지지 않나요? 본래 이 단단한 구조에 비해서는 뚜껑을 잘라내니까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 거기다 보강을 해도 어느 정도 비틀림이 있어서 핸들링을 해보면 조금 출렁거리는 느낌도 있고 그래요? 또 무게가 늘어난 만큼 서스펜션을 또 약간 단단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노면의 충격이 약간 더 많이 올라오고 해서 세단보다는 확실히 승차감은 떨어지죠. 네, 그렇다면은 사실 이렇게 두 분 전문가들은 1000만 원 이하 컨버터블 딱 좋은 거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저희는 맞아, 궁금해. 모르거든요. 우리 눈탱이 맞아요, 모르면. 근데 사실 그러니까 잘 고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000만 원 이하 주고 괜찮은 컨버터블을 구한다는 그게 도둑놈 신보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도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 번째 드릴 수 있는 하나의 팁은 지붕이 제대로 여닫히는지 한번 봐야 된다. 한번 꼭 오픈. 특히 소프트탑, 캔버스 천으로 돼 있는 부분은 보통 많이 찢어지거든요. 접었다 폈다 네. 직사광선을 받으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드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안 여닫히는 경우가 많아요. 경첩 부분들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여닫히기만 해도 일단은 600만 원짜리 성능 다 아는 겁니다.
이제 컨버터블을 타고 멋지게 달릴 그 도로도, 도로, 같이 달리는 도로에서도 또 낭만을 또 느끼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그 제주도 촬영 출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하이파라이 가장 그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파란색. 그것 타고 제주도 이렇게 돌았는데 우리가 돈 많이 들여서 외국을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정말. 긴 국내에서 드라이브 코스 7번 국도. 그게 부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부산 해운대부터 시작해서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속초까지. 그 길에 한 3분의 2 정도가 바닷가길로 이루어져 있고 너무 예쁘겠다. 계속 바닷가길을 따라가다가 한 번씩 포구 쪽으로 들어가세요. 포구 쪽으로 들어가면 포구 쪽에 또 길이 있어요. 네. 정말 오래된 드라이브 코스가 또 있거든요. 7번 국도를 오픈카를 타고 다니면요. 그 공기의 향기가 계속 바뀌어요. 네, 바다 내음이 났다가 약간 이쪽에서 산 내음으로 바뀌었다가 아주 좋습니다. 길이 이렇게 직선도로보다는 약간 그 경치를 보라고 해서 그런지 구불구불한 도로가 참 많네요, 이렇게. 부산부터 고성까지 이어진 7번 국도. 폼나게 달릴 수 있는 강원도의 드라이브 명소를 찾았습니다. 바다와 나란히 달리며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새천년 해안도로. 심곡항으로 가는 길은 바다와 가장 가까운 도로인데요. 아름다운 동해의 비경이 끝없이 펼쳐지며 바다를 원 없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손꼽힙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대관령 옛길. 옛 영동 고속도로 구간인 대관령 옛길은 병풍처럼 펼쳐진 숲길 사이로 환상적인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동차 장거리 여행 갈 때 꼭 필요한 세 가지 한번 꼽아볼까요? 저는 간식, 그리고 간식, 음악, 그리고 내 눈은 소중하니까 선글라스. 남편은 안 챙기니? 아, 물건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정정할게요. 이거 어떻게 볼 수도 있거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알고 있는데. 남편은 안 챙겨. 다시 할게요. 남편. 여름휴가를 폼나게 즐기기 위해 컨버터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자동차가 준비가 됐어요. 그럼 떠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깜빡하면은 휴가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것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거든요. 보시죠. 휴가를 떠나기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자동차 점검은 필수. 타이어의 공기압 체크는 물론 수막 현상을 막기 위해 마모 상태도 확인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와이퍼도 점검해야겠죠. 와이퍼가 오래되면 빗물을 제대로 닦아내지 못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요. 와이퍼 교체는 물론 워셔액도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줘야 합니다. 자동차 실내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엔 틴팅 또한 중요한데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에어컨 사용을 줄여 연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찜통 더위가 계속되는 날에는 에어컨을 켜도 덥고 시트와 맞닿는 엉덩이와 등에서 땀이 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폼나는 자동차 옵션으로 떠오른 통풍 시트. 대나무 방석은 옛말 내장형 통풍 시트가 등장했습니다. 과연 통풍 시트는 어떻게 제작될까요?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최근 기온이 올라가며 통풍 시트를 설치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 중고차나 일부 자동차 브랜드에는 옵션이 없어 이렇게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드디어 공개되는 통풍 시트 제작 과정. 먼저 가죽 시트를 분해하는데요. 내장형 통풍 시트는 기존의 가죽 시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가죽 시트에 타공을 하러 갑니다. 통풍 시트 제작을 위해 타공 기계를 자체 제작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시트 가죽에다가 구멍을 뚫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등과 엉덩이 부분의 시트에서 시원하게 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미세한 구멍을 뚫어줍니다. 일반적인 통풍 시트보다 좀 더 시원하게 만들기 위한 제작 과정. 시원한 바람을 만드는 특수 제작팬을 등과 엉덩이가 닿는 부분에 넣은 후 여러 공정을 거쳐야 완성. 마지막으로 타공된 가죽 시트를 씌워주기만 하면 네, 통풍 시트 작업이 다 끝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트랑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과연 얼마나 바람이 나오는지 확인해 나선 제작진. 전원을 켜자 시트에서 바람이 솔솔 나옵니다. 엉덩이에 땀띠 났던 여름은 이제 그만. 쾌적한 운전을 도와주는 폼나는 통풍 시트 어떠세요?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겠습니다. 자동차 관리 팁, 이게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점검하셔야겠어요. 이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에어컨 필터는 꼭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한 게, 여름이 되면 딱 이제 상쾌한 이 차가운 바람을 맞으려고 이제 에어컨을 딱 키는데 꿉꿉한 냄새 나면은 싫어. 냄새가 막 무슨 걸레 냄새 같이 아니, 안 빠르는 막 뭔가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필터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에버포레이터라고 하면 증발기 쪽에서 습기가 차서 거기 네. 먼지가 떡지떡지 되면서 계속 그 곰팡이가 피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리기 전에 송풍 에어컨 AC 버튼을 끄고 송풍을 좀 강하게 하면서 습기를 말려주면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 진짜 꿀팁이다, 진짜. 에어컨 필터만 이제 한 6개월마다 갈아주면 냄새가 거의 안 나죠. 그리고 여름에는 벌레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막 골머리 썩지 않아요? 벌레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벌레가 많이 묻었을 경우에 그대로 두면 특히 흰색 차 같은 경우에는 탈색 변색이 돼서 누래집니다. 그게 안 지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름철에 야간에 운전을 하고 벌레가 많이 붙었을 때는 빨리 물로 세차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왁스 같은 것들을 발라놓으면 아무래도 벌레들이 튕겨나가기도 하고 묻어도 그 사이에 왁스가 있으니까 잘 씻겨나가지죠. 그런 꿀팁이 또 있었구나. 지금까지 말한 게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으면 진짜 편한 아이템들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폼나는 여행을 위한 특이한 옵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오디세이라는 미니밴에서는 세계 최초로 뒤트렁크에 미니 청소기 비치해놨어요. H사에서 SUV CRV라는 맞아요. 차가 있는데요. 저는 예. 안에 이 간이 샤워기 옵션이 돼 있어서 해변가 같은 데서 모래 같은 거 이렇게 있을 때 간이 샤워기를 통해서 작년에 그 엘사가 뉴욕 모터쇼에서 발표한 레인지로버 SV 오토바이오그래피라는 참 이름도 괜찮은데 그 차에는 야외용 테이블이 또 옵션으로 들어간답니다. 우와! 테이블 딱 펴가지고 또 즐길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럼 만약에 여름에 장시간으로 운전할 때 도움이 되는 팁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 보통 여행하다 가장 큰 낭패를 보는 게 타이어 터졌을 때거든요. 예, 그래서 타이어 수리킷이라든지 아니면 스페어 타이어 아니면 타이어에 이렇게 공기압을 재주는 그런 장비. 그 요즘에는 이제 차 안에 스페어 타이어가 없고요. 그 펑처 수리키트라고 해서 그 바람 넣는 거랑 무슨 액체 같은 거 들어있을 거예요. 그거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거 바람 좀 빠지고 약간 타이어가 펑처가 났다고 했을 때 바로 그거 꽂으시면은요, 돈 많이 나옵니다. 타이어를 다 분리해서 안을 다 닦아내야 돼요. 이 휴가용 자동차에서 멋진 드라이브 코스까지 저희가 다 만나봤는데 이제는 뭐 떠나기만 하면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옆자리에 아무도 없으면 너무 슬프겠죠. 지금 이 방송 나갈 시간이 거의 1시가 다 될 시간이에요. 굉장히 감성이 깊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지금쯤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움직이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한번 자요? 아니? 톡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주의 신차. 지난달 29일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인 F사의 신차 발표회 현장. 모터쇼에서 첫 공개 후 약 4개월 만에 국내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슈퍼카 마니아들을 심쿵하게 한 신차의 모습이 드디어 공개되고
지붕에서 차체 끝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는 라인. 스포티함과 우아함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더 강력해진 F사의 GTC4 루소. 성능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시죠? 스포츠 그랜드 투어러 콘셉트의 4인승. 최고 속도 시속 335km, 제로백 3.4초. 빠른 반응과 매력적인 사운드까지 겸비한 F사의 GTC4 루소를 주목해보자. 지금까지 V사는 잊어라. 북유럽 감성의 디자인과 특유의 고급스러움으로 무장한 XC90. SUV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다양한 안전 주행 장치와 편의 장치. 거기에 넉넉한 실내 공간까지. 럭셔리 패밀리카로 자리매김을 준비하는 XC90.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일단 첫인상은 겉모습만 봤을 때는 그냥 되게 우직하다, 튼튼하다? V사가 갖고 있는 이미지대로 예쁘지가 않을까. 좀 더 예쁘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사람을 쳤을 때 가장 안전한 디자인이라서 좀 못생겼더라도 저게 안전한 디자인이라는 거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관은 사실 조금 투박하지만 내부는 그거에 비해서 여성 운전자를 좀 배려해서 만든 건가라는 느낌이 좀 들 만큼 뭔가 드러나지 않는 럭셔리함이 한번 앉아보고 싶다. 그런 감성을 자아내게 하네요. XC90 카톡쇼 출연자들이 직접 주행해봤습니다. 가죽질이 정말 좋은데요. 소재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죽은 너무 좋은 걸 써서 이게 내구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고 부드러운 가죽을 썼어요. 딱 눈에 띄는 게요. 이 크림색 비슷한 이 황토색이라고 하면 너무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런 황토색이 아니에요, 실제로. 디자인을 좀 많이 신경 썼구나. 그리고 이 나무랑. 네, 나무 진짜예요. 질 좋은 나무, 건강한 나무. 파노라마 썬루프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넓다. 뒤에 좌석도 되게 넓죠. 만약 가족 생기면은 나 타고 와이프 타고 뒤에 애들 2명 이렇게 태워가지고 여행 다니고 캠핑 다니면 되게 좋을 만한 이상적인 패밀리카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켜는 건 어딨어요? 이건가? 엔진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 부분도 독특하네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켜지고. 이거 2000cc 엔진 이렇게 잘 나가네. 이 큰 차가. 이게 지금 가솔린인가요? 되게 묵직하네요, 진짜. 차 커서 그런지. 큰 느낌은 들어요. 근데 이게 시내 주행하기에는 전혀 불편감이 없는, 조수석 이 끝이 진짜 저기가 있거든요. 팔이 안 닿거든요. 가족들 태우거나 이럴 때 이 정도는 사실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다닐 때는 좀 거추장스러운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하지만 SUV를 이왕 타는데 작은 거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게 괜찮다라는. 서스펜션은 조금 딱딱한 편인데요.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조금 이거 좀 딱딱한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악을 들어보자.
음질 되게 좋죠. 그냥 콘서트 홀로 돼 있어. 데뷔한 무대. 이 콘서트 홀 이게 되게 멋있다. 이게 원래 일반이에요. 콘서트 홀로 가볼게. 다르죠? 그리고 앞에 막 이런 것도 너무 멋있어. 패밀리카 치고 너무 럭셔리한 것 같아. 차선을 제가 무단으로 벗어났을 때 나오는 이 사운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딱 그 느낌. 예, 지금 너가 무식한 짓을 하고 있어.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예, 이게 뭔가 깨닫게 해주는. 막 따라 돌아간다. 막 돌아. 자, 이 커브길을 자 돌아 나갈 수 있을까요? 네,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급한 커브길을 80km 정도 썼던데 돌아 나가네요. 돌아 나가요. 자동 운전도 잘하네요. 잘 잡습니다. 이 기능을 너무 믿고 운전하다가는 오히려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완벽한 자율주행 기능은 아니니까요. 자, 준 자율주행 기능이니까 충분히 잘 활용하려면 없다고 생각하고 운전하면 안전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신차 저격 빵야. 오늘의 주인공은 V사의 XC90입니다. 이 차가 사실 카톡쇼 4에서는 처음 소개되는 차죠. 네. 제가 또 제작진들한테 들으니까 신차 지금 저격의 대기가 우리 코너에 나오려고 코너에. 지금 120대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참 이렇게 해요. 우리 이 과장님. 이 과장님. 저는 정말 이 차 만나기 전까지는 무슨 SUV V사인데 8천만 원 이상이나 해. 너무 이거 오바다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럴만 하구나. 야, 무슨 보육댕이 1억이야. 이렇게 했다가 이제 딱 타보시면은 맞아. 얘네들이 미쳤나 봐. 그리고 이게 이번에 홍보도 엄청나게 신경을 쓴 게 홍보 대사 또 모델이 있잖아요. 네. 정됐어요. 잘생김의 대명사. 신차 발표 때 그 프레젠테이션 일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정도 씨가 직접? 어머. 그 이제 자동차 담당 기자들만 초청을 한 거예요. 리액션이 그리고 별로 이제 좋지 않았겠는데. 상당히 안 좋고요. 남자들만 있으니까. 기자들이 막 차에만 가서 막 차 사진을 찍는데 이정재 씨는 빠져가지고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시키는 거예요. 어떡해. 아깝다. 지금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사전 예약 2달 만에 500대 돌파를 했어요. 굉장히 예세 차량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업대 차가? 네, 이거 분명히 지금 매력이 있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다는데 실제 주행 느낌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네. 이 큰 덩치의 차가 4기통 2000cc입니다. 아까 깜짝 놀랐어요. 디젤도 아니고 가솔린 4기통 2000cc의 차. 진짜요? 소나타. 2천밖에 안 돼요? 그런데 320마력이나 발휘하고요. 차가 잘 나갑니다. 저도 몰면서 막 힘이 딸린다든지 뭐 네. 이런 느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차가 진정한 럭셔리의 가치를 보여주겠다 하고 엄청나게 지금 밀고 있잖아요. 가격, 정확한 가격이 궁금해요. 네, 가장 싼 모델이 한 8천만 원 초반이고요. 세다. 고급 모델이 1억 3천까지.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게 한 중간 트림 정도 되는 거예요. 한 9천 후반대. 그럼 1억인 거네요, 진짜. 그러면은 이게 뭐 비교를 해본다면은 경쟁 차량이 뭐 B사의 X5 정도 될까요? X5보다 평균 가격은 오히려 조금 더 높은 것 같고요. A사. 같은 독일 A사의 Q7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Q7.
레인지 로버까지는 아니지만 레인지 로버 스포츠랑은 그냥 맞수가 되죠. 저는 그래요. 패밀리카 하면은 처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우리 미드 같은 데서 보면 막 애 울고 막 무슨 시트 채우고 막 애들이 막 케첩 막 하면 이런 이미지잖아요. 패밀리카 하면은 막 더럽고 뒤에 애들 태우고 막 짐 싣고. 근데 탔는데 웬걸. 굉장히 럭셔리카가 뭔지 보여주겠노라라고 하는 의지가 잘 보였고 네. 어떤 마감재라든지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걸 보고 할만하다. 어쨌든 이건 타겟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아이 생각이 없는 분들은 절대 이 차를 사지 않아요. 그쵸. 대치동이나 조금 여유가 있는 축구 엄마들이 어머님들. 진짜 럭셔리한 패밀리카를 염두에 둘 때 절대 빼놓지 않을 리스트인 것 같아요. 북유럽 감성을 가진 V사의 XC90이 얼마나 선전을 할지 저희가 디자인적인 면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격 포인트 하나. XC90 간결함 속에 디테일함? 저도 이 볼땡 이미지가 실용적인 그런 느낌이어서 안정성. 고급적인 느낌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차는 뭐지? 왜 이렇게 고급스러워요? 예, 럭셔리 브랜드로 가야지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그쵸. 예, 그냥 저가 차만 만들어서는 수익성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요땡사 같은 경우는 렉서땡을 만들었죠. 네, 아유 말이 힘드네. 그 V사 같은 경우도 고급화를 만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신차를 안 내놨죠, 아예. 이 XC90이라는 차는 어느 날 갑자기 짠 보여준 차가 아닙니다. 컨셉카 보여주고요. 좀 더 자세히 만든 무슨 또 프로토타입 차 보여주고요. 거진 2년 동안 계속 예고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진짜 끝내주는 차 만들 거야. 거기에. 기대감을 줬군요, 계속. 네, 그러면서 그 손해를 다 감수하면서 고급화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차가 이렇게 잘 나올 줄은 몰랐죠. 오늘 진짜 장 기자 전문가 같아요. 전문가 같으세요. 전문가 느낌이 네. 좀 진짜 나요. 10회 만에 진짜 전문가 같으세요. 우리 적용 포인트 해가지고 빨리 합시다. 이게 해야지 넘어갈 수 있잖아. 네, 1세대는 2002년도에 나왔고 이번에는 거의 2세대 모델이 13년? 4년 만에 나온 거네요. 너무 길다. 외관 중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요소가 뭔지 좀 요목조목 짚어보죠. 지금 뭐 1세대랑 2세대의 연관성을 찾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올류 체인지라고 볼 수 네, 있나요? 완전히 새로 만든 차고요. 뭐 골격도 새로 만들었고요. 엔진 새 거고요. 뭐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온 거는 이름밖에 없고요. 예, 다 바뀌었습니다. 저는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이 헤드램프? 네, 일명 토르의 망치. 그러니까 T자로 돼가지고. 토르의 망치인데 그 북유럽의 뭐 신화에 나오는 맞아요. 천둥의 신이죠. 천둥의 신이죠. 영화 속에 나오는 토르의 망치를 그냥 차용해서 쓴 게 아니고 이것도 네. 북유럽에서 보존의 힘이니까요. 그 뒤에 테일램프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테일램프는요, 고집스럽게 추구하는 방식을 이용한 거죠. 예전부터 실용성을 아주 강조한 브랜드잖아요. 네. 그래서 트렁크 뒤를 넓게 열게 하려면은 테일램프를 양쪽으로 붙여야 되는 거였죠. 짐을 넓게 열 수 있었거든요. 이게 좁아지니까 테일램프가. 네, 양쪽으로. 근데 그거를 그대로 살리면서 디귿자 형식으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차가 더 훨씬 와이드해 보이게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거죠. 우리 양지민 변호사는 운전하면서 이 내부가 저는 그렇게 내부는 예쁘다고. 시트 색깔부터가 저는 껌뻑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컬러예요. 뭔가 이렇게 크림을 섞어놓은 듯한 약간 그런 컬러에다가 그 나무 보셨어요, 옆에? 이게 만지면 그 나무 결이 느껴지는 거예요. 좀 따뜻한 마음을,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차 같아요. 자연의 소리 같은 CD 같은 거. 눈 감고 나무 만지면서 이렇게. 명상. 혼자서 차에서 운전에 힘을 싣고. 그러면서 누구의 표현에 의하면은 느닷없이 너무 잘 만든 차다. 딱 맞다. 느닷없이 고급차. 너무 잘 만들었다. 사실 이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제조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상당히 높아요. 이 사람들이 뭔가 마음 먹고 움직이려고 한다면 상당한 족적을 보이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특징은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집을 크게 짓질 않습니다.
그냥 딱 가족들이 살만한 조그만 집에 오손도손 모여서 아빠가 나무 인형 깎아주고 뭐 이렇게 해서 뭔지 알 것 가족들이 같아. 소박하게 뭉쳐 사는 모습이야 이 인본주의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또 남한테 막 보여주기보다 우리가 단정하게 해놓고 사는 실용적인 합리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전 XC90은 버튼이 총 40개였답니다. 40개면 도대체 어느 버튼이 뭐 하는 건지 비행기예요, 비행기. 아주 필요한 것만, 기능적으로 자주 쓰는 것만 밖으로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주는 또 한 몫이라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뭐 에어컨이고 뭐고 다 그걸로 해야 맞아, 돼요. 맞아, 다 터치로. 그거. 그래서 근데 한 정말 5분만 만지니까 우리가 잘 쓰는 뭐 스마트폰이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리고 이 터치감도 장난 아니에요. 화면이 이렇게 밀면 스르륵 스르륵 밀리면서 조작하기도 너무 쉬워. 그런데 그 폰트 느껴보셨어요? 폰트. 그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있는 그 한글 폰트가 정말 고급스럽지 않던가요? 맞아요. 그 아이콘들의 디자인이나 맞아. 그러니까 이게 한글화가 되는 과정이 보통 많이 지저분해지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한글을 자기 나라 말처럼 그렇게 예쁘게 만들었는지. 근데 내비게이션은 별로더라고요. 그래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핸드폰 거 못 따라가요. 정말 노력한 겁니다, 저게.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우리나라께 너무 발달했어요. 한국 내비게이션 업체랑 맺어가지고 해야지 네. 자체 개발은 안 돼. 터치감도 좋고 뭐 디자인은 뭐 더 이상 말할 뭐 군더더기가 없는데 럭셔리한 슬로건을 걸고 아주 인기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V사의 XC90 두 번째 저격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저격 포인트 둘. 안전한 반사율 주행 어디까지? 이제는 이제 안전이란 슬로건을 이제 뭐 이제 좀 버리고 싶다 그렇게 하지만 안전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다면 추구하는 이미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저는 이 차 자동차의 트렌드를 바꾸는 시발점이 되는 차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전기차와 함께 자율주행차, 완전 자율주행차가 있는데 그 중간 시점에 딱 전환 포인트가 되는 차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지금까지 나온 어떤 주행 보조 시스템보다 강력한 거의 반자율에 가까운 안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차들은 그 눈으로 보고 가는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뭐 여기 위에 있는 카메라라든가 또 여기 있는 센서 자체가 앞차를 감지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 차는 그거를 종합적으로 더 한번 판단을 해서 좀 더 멀리 보고 가는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해서 약간 방황하면서 좀 더 맞춰가는 게 아니고 차선을 딱 감지를 하면은 가운데로 쫙 갑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하나 부족한 게 있다면은 우리나라 차선을 100% 인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스칸디나비아식이에요? 아직 왜 유럽이 차선이 좀 진한가 봐요. 몇 가지 차선을 좀 못 밟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동 정지 시스템이라 그러죠.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능력. 그냥 서요? 네, 요거는 앞에 장애물만 감지한다고 바로 쓰는 게 아니고요. 뭔지를 파악하고 세워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입력을 해놨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휴지 같은 거 하나 앞차에서 던져도 그 휴지 때문에 차가 팍 멈출 수 있어요. 그러면 큰 사고 나죠. 네. 예. 그럼 서야 되는 것만 바로 파악을 하고 바로 제동을 해야 돼요. 저는 이걸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정말 이걸 다 켜놓으면 그 앞차가 멈췄는데 내가 못 썼다. 그러면 차가 알아서 서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율주행도 지금 거의 핸들을 한 요 정도까지는 차가 알아서 돌리더라고요. 한 15초 정도는 그냥 가는 것 같던데요. 기분상은 한 30초까지도 가는 것 그래요? 같고요. 네. 또 제법 오랫동안 자율주행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솔직히 우리가 핸들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 이게 매뉴얼 상에서도 손을 놓고 운전하는 용도가 아니라 운전을 하다가 졸음을 돈다든지 해서 아니면 뭐 떨어진 걸 줍는다든지 해서 잠시 주의가 분산됐을 때 도와주는 용도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손을 놓고 운전을 하면 센서가 감지돼서 손을 놓고 있다는 판단이 들면 계속 잡으라고 경고를 주고 그게 한 30초 정도 지나면 그걸 풀어버려요. 또 계속 너 손 놓고 운전하면 나 이거 기능 꺼버릴 거야. 이게 꺼버린다 그러면서 그 커피잔 마크가 나와요. 셔가라고? 네, 그 피 한 잔 커피 브레이크 하고 가라. 긍정적이다. 어디서 커피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인님 커피 한잔 하시죠. 아니, 그러면서 막 인생 상담 해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요즘 힘든 거 뭐냐? 네, 지금 V사의 XC90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운전해보니까 좋은데 그래서 딱 돌아섰는데
근데 잖아. 근데 1억을 내야 돼? 다 좋았어. 결국에는 왜 원점이에요, 다 다시. 좋았어. 조금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 드시고 브랜드에 조금 그 경도돼 있는 분들은 선택을 안 할 것 같고 오히려 같이 소비하시는 분들 나는 같은 돈이 있어도 합리적이고 약간 인텔리전틱하고 한 40대에서 50대 맞아요. 초반 사이 젊은 층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트렌드에 되게 맞다고 생각한 게 우리나라의 경우만 봤을 때 조금 의식이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막 무슨 똥똥똥 뻑 이런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북유럽 인테리어나 이런 게 지금 완전 백을 맞췄잖아요. 뭐 이 브랜드도 그렇고 그런 거랑 잘 맞물려서 브랜드에 지불하는 돈이 그만큼 되게 적고 나머지 금액을 오롯이 차에 투자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으로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좀 선택할 것 같아요. 이 차의 가치에만 투자하는 그런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소비라는 위해서. 그리고 뭐 이런 걱정까지 하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차에 전자장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센서도 많고요. 뭐 여러 가지 장치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다는 것은 곧 고장날 부위도 많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 부이사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많이 파는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AS 시설은 좀 더 확충을 하셔야 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좀 더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격이 1억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허투루 하면 아주 소비자들이 뿔날 겁니다. 우리 카톡쇼 다음 주에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밤도 여러분 굿나잇. 목소리가 왜 그래요? 일용업인 줄.